제가 저 방식에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보통 가정용 필터 정수기 같은 거 얘기하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물 만드는데 뭐 이렇게 수도에 직수해가지고 한다는 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서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뭐 사각형이다 이인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모래층, 자갈층,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필터 이렇게 숯 같은 거 넣고 숯을 걸러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예 그냥 그 필터를 넓게 펼쳐가지고 물을 그 위에다 부으면 밑으로 자동으로 넓은 표면적을 통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이 처리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제 그 YTN에서 해가지고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글쎄 그게 뭐 이렇게 뭐, 90, 기존 대비해서 엄청 물이 깨끗하게 나오면서, 그걸로 하자 그랬던 게, 도시 같은데, 물을 이제 공급을 하자 그러는데, 제가 그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게, 누가 테러를 했을 때, 다량의 세균 같은 거나 바이러스 테러를 갖다 했을 때,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존에 염소 살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 안에 필터를 생산한 거기다만 딱 조금만 누가 몰래 테러를 했을 때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도가 높아도 어차피 통과를 하면 다 수도가 안에서 세균들이 엄청 많은데 깨끗하겠습니까? 세균과 바이러스 뭐 곰팡이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다 그걸 거쳐서 하는데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 방식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정에서 이런 필터 방식은 이렇게 제 방식을 갖다가 이렇게 넓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넓게 표면적을 해가지고 필터를 여러 층을 통과해서 물이 동시에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하니까 동시에 이렇게 내려지는 물이 많은 양의 물이 대량의 물도 순식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생수를 제조하거나 증류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역삼수압 방식으로 해가 증류수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증류수 만들기 참 쉽죠. 그렇게 해서 증류수도 만들 수 있다. 상업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생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생수 판매를 하셔도 되죠. 그 상태에서 생수 판매를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에서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식이고 가정용으로도 정수기도 되게 싸게 만들어지고 물통 가지고 이게 물통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쁜 물을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그것을 회색 바닷물을 갖다가 식수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정수를 해서 끓여 먹어도 되니까 끓여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을 식수로 해서 그거를 소금을 제거를 하고 바닷물을 식수로 할 수도 있는 그런 필터가 있어요. 해수 담수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주면은 그 바닷물에서도 그냥 퍼가지고 놔두면 자연 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이 해수 담수화 기술을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뭐 또 넓게라면 뭐 엄청나게 크게 몇십 미터도 가능하겠죠. 몇십 미터도 이렇게 표면적을 넓게 필터를 제거해서 제조해갖고 그 해수 담수화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바닷물을 끓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수와 담수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대한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필터를 여러 층으로 두고 해수 담수화 필터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수 담수화 필터를 거치고 그다음에 소금을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된다. 아니면 이걸 다시 한번 끓이셔가지고 소금기가 이제 많이 제거됐으니까 증류 방식으로 해가지고 증류수를 만들거나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생수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교재에 해당합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제 방식의 해수 담수화 기술은 그냥 물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그 금속판을 거쳐가지고 그냥 수많은 금속판을 이렇게 거쳐가고 스테인리스 판이게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살짝 끓여가지고 넓게 표면적을 넓게 갖고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을 시켜서 증류수를 만들어서 팔고
소금 조금 나고 생선, 나머지 소금은 긁어가지고 소금은 소금대로 팔고 이런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수많은 그런 판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회수 담수화 기술 이런 방식의 회수 담수화 기술도 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 물을 갖다가 한 그냥 2m, 3m, 5m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이제 그 필터를 만들고 스테인리스망 여러 겹의 서로 그 구경이 틀린 스테인리스망을 거쳐갖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직포 같은 거를 여러 겹 해서 바닷물을 그래서 부직포를 통과해서 물순물을 제거하고 미세 플라스틱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제거가 부직포는 계속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뭐 그걸 양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끌어들여서 그게 그 염전 같은 거 있잖아요. 무인도 같은 계단식 염전 이쪽으로 양수기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다가 대리석판 같은 거 넣고 소금을 거기다 생산하자.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된 소금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방식도 제기소금에 해당합니다. 2m, 3m, 5m 정도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을 이렇게 물레방아식 회전해가지고 수력 발전하자. 일단은 거기서 풍력 발전하면 지금 너무 풍력이 큰 거 하잖아요. 조금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물레방아식으로 이렇게 사방에 돌아서 거기서도 회전해갖고 전기를 생산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게 회전하는 방식은 하나의 회전축에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고자석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놓고요. 회전축에는 연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과 연고자석들을 배치해서 회전시켜줍니다. 물레방아식으로 회전시켜주고 전기 모터로 회전시켜주고 아니면 자동차 실린더 행전 방식으로 휘발유나 경유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수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회전시켜서 전기를 권력을 걸어주는 거죠. 전기선도 여러 개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파동적 에너지로서 전력을 딱 걸어주면 거기에서 전력이 많이 생산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서로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금속판 배터리 있죠. 그걸 이제 걸어 놓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직렬과 병렬 방식으로 쭉 배치하면 전기가 엄청 많이 생산됩니다. 태양전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태양빛을 비춰 그것도 이제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닷물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끌어들여서 바닷물 자체를 이제 정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망, 우지포망 이렇게 해가 바닷물을 좀 정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바닷물 입욕제로서 전 세계 판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이 사업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물에다 좀 약초를 좀 첨가시켜서 하실 수도 있고, 온천물은 그래서 물이 고갈되어서 집안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무분별한 난발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진이 빈발한 일본에서는 좀 위험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씩 쓰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한꺼번에 막 그런 식으로 전 국민에 팔아버리면 집안에 그 안에 물이 빈 공간이 생겨버리면 그러죠. 지진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천물 같은 것도 온천물을 그냥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되고 온천물을 가지고 그거를 통에다 팔아가지고 온천물 목욕하고 싶은 사람 꽤 많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제 기술 구조입니다.